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기죄라는 것은 범주가 상당히 넓은데요. 기본적으로 흔히 일반인들도 남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렇게는 아실 것입니다. 기획 부동산 사건 또는 보이스피싱 사건도 다 사기죄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획부동산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그 사건 특유의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일반적으로 사기죄와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 범단으로 줄여 부르는 이 두 가지로 기소가 되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건은 사기죄와 또는 유사수신 위반, 즉 기획부동산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판매 대금을 어떻게 자신들이 이렇게 수취하는지의 방법에 따라서 유사수신 또는 방문 판매법, 이런 법들이 위반이 붙게 됩니다. 일단 그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기획부동산 사건의 사기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부동산 사건은 사기죄이지만 이 사기죄와는 다른 그 특유의 요건이 있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건이 무죄가 나오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교과서에 나온다거나 또는 법률 서적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획부동산 사건을 수없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판단한 그러한 법원의 판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그것에 대해서 맹지가 아니어야 됩니다. 즉,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된 경우,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자체만으로 유죄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분필이 돼야 됩니다. 보통 기획부동산에서 파는 토지, 즉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파는 토지는 하나의 한 필지 토지를 사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팔게 되는데요. 그 분필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번에 분필이 되는 개수가 각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한 번에 일반적으로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수십 개로는 분필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을 걸쳐서 분필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러한 절차들 때문에 분필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기획부동산을 팔 때 약속한 그러한 약속이 나중에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이 토지를 싸게 매입을 하다 보니 진입로도 없는 토지를 사게 되는 것이고, 또는 그 토지가 상당히 목적 자체가 개발이 상당히 제한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토지의 개발 목적에 처음에 애당초 약속한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그 토지를 과연 개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사기죄 구성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 무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일반적인 사기죄와는 다른, 물론 사기죄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 특유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무죄가 나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제가 크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충족을 시키지 못하면 유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량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인해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그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토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서 처벌 수위 역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은 그 이후에는 그 기획부동산 사건에 전문화된 그리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을 때 일반적으로 공소장 또는 자신이 고소당한 명목이 사기죄라고만 해서 일반적인 사기죄와 똑같이 판단하고 접근하는 변호사와 만나게 되신다면 그 특유의 요건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해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어서는 수많은 기획부동산 사건과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